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밖에 나갔을 때 햇빛이 예전보다 훨씬 눈부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커튼을 걷을 때 눈이 찡그려지거나 마트에 들어갔을 때 천장 조명이 너무 밝아서 불편한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마트 가면 눈이 너무 부셔서 물건을 제대로 못 찾겠어요. 운전할 때 대형차의 헤드라이트가 너무 눈에 쏘입니다. TV 화면이 밝으면 눈이 금방 피곤해져요. 밖에 있을 때 자꾸 눈물이 나요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눈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기관입니다.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라는 것이 열리고 닫혔다를 반복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동공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밝은 빛에 우리 눈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눈도 나이가 들면서 빛 조절 반응이 느려진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눈부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여러 원인들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동공 반응 저하입니다. 우리가 20대일 때는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즉각적으로 작아져서 망막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근데 60대, 70대가 되면 이 동공이 작아지는 속도가 느려져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대 청년과 비교해서 동공 조절 능력이 약 30%에서 40%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같은 밝기의 빛을 받아도 노인의 눈에는 훨씬 더 많은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눈부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눈물막 감소입니다. 눈물이 단순히 슬플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은 항상 얇은 눈물층으로 덮여 있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눈물막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쪽은 기름층, 중간은 수분층, 안쪽은 뮤신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물샘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 눈물막이 점점 얇아져요. 눈물막이 얇아지면 빛이 눈에 직접 닿게 되고 그래서 더 눈부신 거예요. 게다가 눈물막이 불완전해지면 안구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눈부심이 더 악화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우리 눈의 수정체가 점점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마치 유리잔에 때가 끼면서 투명함을 잃는 것처럼요. 초기 백내장은 시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눈부심입니다. 밝은 곳에서 눈이 유독 부시고 불빛 주변에 후광이 보이고 야간 운전할 때 대양차 헤드라이트가 번져 보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시니어 중에 약 25%가 어느 정도의 백내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기라서 증상을 못 느끼다가 눈부심으로 처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원인은 현대생활과 직결된 LED 조명입니다. 요즘 마트, 병원, 사무실, 거의 모든 곳이 LED 조명을 사용합니다. LED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좋지만 빛의 질이 좀 다릅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건 우리 눈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노인들의 눈은 이미 빛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강한 LED 주빛까지 받으니까 눈이 금방 피곤해지고 눈부심이 심해지는 거예요. 마트에 30분만 있어도 눈이 피로하고 두통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망막 피로입니다. 망막은 우리 눈 뒤쪽에 있는 신경 조직인데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망막은 연령이 들수록 노화되는데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든 망막은 이미 수많은 빛 자극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센서가 조금의 자극에도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노인들이 같은 밝기의 빛을 받아도 더 피로하고 더 눈부시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제 왜 이게 위험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눈부심으로 인한 가장 즉각적인 위험은 바로 운전사고입니다. 특히 야간 운전할 때 심각합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눈에 번져서 잘 보이지 않으면
도로의 차선이나 보행자를 놓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고령층 운전자들의 야간 사고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이 눈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부심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낙상입니다. 밖에 나갔을 때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자꾸 눈을 찡그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럼 발 앞에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넘어졌을 때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의 낙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절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입원과 수술,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의 근감소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부심으로 인한 낙상 사고는 생각보다 많은데 대부분 그냥 실수라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위험은 뇌 피로입니다. 눈부심은 단순히 눈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과도한 빛 자극이 들어오면 뇌의 시각 피질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쉴 틈이 없어져서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런 뇌 피로는 수면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저녁 늦게까지 밝은 조명이나 화면을 보면 뇌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럼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까지 초래합니다. 네 번째 위험은 좀 의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혈당 불안정입니다. 눈부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혈당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눈부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눈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상 노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눈부심 체크리스트를 함께 봐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증상들 중에 3개 이상이 있다면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5개 이상이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꼭 안과를 방문하세요. 첫 번째, 아침에 커튼을 열 때 햇빛이 예전보다 훨씬 눈부신가요? 두 번째, 마트나 백화점 같은 밝은 곳에 들어가면 눈이 자꾸 찡그려지고 불편한가요? 세 번째, 운전할 때 특히 야간에 대형차의 헤드라이트가 매우 불편하거나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나요? 이 세 개는 눈부심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방치합니다. 네 번째, 밝은 빛 주변에 후광이나 번짐이 보이나요? 다섯 번째, TV나 컴퓨터 화면이 밝으면 눈이 금방 피곤해지고 지장이 있나요? 여섯 번째,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안경이나 돋보기 도수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런 증상들은 백내장이나 망막 피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밖에 나가면 자꾸 눈물이 나거나 눈이 자극받는 느낌이 있나요? 여덟 번째, 눈부심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거나 운전을 피하고 싶어진 적 있나요? 이 증상들은 심리적 영향까지 미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활동 감소는 전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증상들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망막 검사와 안압 검사, 그리고 백내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안과는 정말 간단합니다. 안과 의사는 망막을 카메라로 찍고 빛의 굴절을 측정하고 안압을 재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 10분 정도면 끝나고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면 진단받기 전까지 그리고 진단 후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선글라스 착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선글라스는 무조건 진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이 중요합니다. UVA, UVB를 100%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너무 어두운 선글라스는 동공을 더 열리게 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적당한 밝기의 갈색이나 회색 선글라스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외출할 때 30분 이상 햇빛에 노출된다면 꼭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두 번째는 모자나 양산입니다. 선글라스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모자를 쓰면 더 효과적입니다. 모자의 챙이 햇빛을 막아줘서 선글라스만 쓸 때보다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여름에 외출할 때는 큰 챙이 있는 모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양산을 쓸 때 눈부심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실제로 햇빛이 강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나 양산을 챙기세요. 세 번째는 실내 조명 개선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니까 실내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 밝은 형광등이나 LED 조명은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톤의 조명, 예를 들어 2700kcal 정도의 온색 조명으로 바꿔보세요. 요즘 많은 LED 전구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절 가능한 제품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방이 너무 어두우면 눈 피로가 생기고 너무 밝으면 눈부심이 생기니까 중간 정도의 밝기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집에서 자꾸 눈이 부시다면 조명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는 화면 밝기 조절입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면이 너무 밝으면 눈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화면을 볼 때는 밝기를 더 낮춰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기기는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직접 밝기를 화면의 50% 정도로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야간 모드 또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눈 휴식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큽니다. 20대, 20대, 20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분 동안 무언가를 집중해서 본 후 20초 동안 20피트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초점을 계속 바꿔주면서 눈 근육이 이완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눈 운동인데 눈을 천천히 위, 아래, 좌, 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세요. 하루에 3에서 4번 각 1분씩 하면 눈 피로가 크게 개선됩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과 수분 섭취입니다. 눈 건강에는 특정 영양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망막을 보호하는데 이건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블루베리, 검은 포도에 많고 오메가3는 생선에 많습니다. 매일 이런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세요. 그리고 수분도 중요합니다. 눈물막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되 대부분을 아침과 오후에 마시고 저녁에는 적게 마시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수면과 휴식입니다. 눈은 우리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깊은 수면 중에 눈의 피로 물질들이 제거되고 눈물샘의 기능이 회복돼요. 충분한 수면 없이는 눈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최소 6시간, 가능하면 7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자기 1시간 전에는 밝은 화면을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그 결과 눈 건강도 좋아집니다. 기억하세요. 눈부심은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내장, 망막 피로, 눈 건조 같은 조절 가능한 문제들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관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7가지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선글라스, 모자, 실내 조명 개선, 화면 밝기 조절, 눈 휴식, 영양 관리,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눈부심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리한 후 눈부심이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보고합니다. 1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기본적인 관리일 뿐입니다.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눈부심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시력이 떨어진 것 같거나 눈 통증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안과를 방문하세요.
백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필요하면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된 후에 수술하는 것보다 초기에 관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근에 햇빛이 너무 눈부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안과 검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 방법을 써봤어요. 눈부심이 줄었어요 같은 경험들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밝고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시니어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건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즐기세요.